안녕하세요. 입덕들 세이스입니다. 오늘은 저희 동기들 중에서 국어를 아주 잘하는 수능 국어에서 표점 146점을 맞고 엄매 97점을 받은 동기 오빠랑 국어 Q&A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채널에 국어 콘텐츠를 정말 많이 올리긴 했지만 국어 관련해서 질문이 정말 계속해서 들어오고 그리고 국어 공부법을 전체적으로 정리한 영상은 없었기 때문에 오늘 국어 공부 관련한 많은 질문에 답을 하고 또 다른 국어황의 국어 공부법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우선 저와 함께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오빠는 당연히 정시로 서울대 입학을 했고 반수를 했는데 전적대가 아주대에서 있습니다. 아주대에서 서울대까지 진짜 제가 주변에서 봤던 성적 상승폭 중에서 제일 큰 편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특히 국어를 잘 봤다고 해서 콘텐츠를 찍자고 요청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답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국어 푸는 순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원래 그냥 독서, 문학, 엄매로 순서대로 풀었었는데 이제 계속 실무를 풀면서 피드백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풀면은 엄매를 계속 날림으로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엄매는 무조건 다 맞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언동문으로 순서를 바꿨습니다. 저도 고3 내내 언동문을 고수해봤는데 일단 언동문이 약간 정배라고 생각하기도 했고 시간이 촉박할 때 독서를 읽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시간이 촉박할 때 문학을 읽는 것이 정답률을 높일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저도 언동문을 택했고 저는 언어에 제일 자신이 있어서 언어를 제일 먼저 넣어서 기세를 좀 잡는 식으로 했고 그래서 이거는 정해진 거는 아니지만 자기가 여러 번 실무를 풀어보고 테스트를 해보면서 자신한테 제일 잘 맞는 루틴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웬만하면 저는 언어는 좀 앞쪽에 배치를 하면 제가 2, 3 수능 때 엄매가 매우 어려웠었는데 엄매를 마지막에 풀다 보니까 시간 관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되게 몇 문제를 날림으로 풀었던 기억이 나가지고 동문헌을 바꾸는데 그런 경험도 한몫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풀었던 콘텐츠는 이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다 나와 있고 오빠가 풀었던 콘텐츠들을 얘기해주시면 저는 나기출, 간쓸개, 인강민철, 상상력, 이감상상보고, 강민철 우기분 문학 이트 300제, 강민철 EBS 강의노트, 전형태 나비S, 전형태 엄매 엔제 정도 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주간지는 다 병행을 한 거야? 그치. 하루에 데이 한 2, 3일씩 몰아서 풀었어. 그러면은 간쓸개 2, 3일치 풀고 인강민철 2, 3일치 풀고 왜냐면 내가 반수 시작했으니까 쌓여있는 것도 해야 되고 해서 그리고 또 국어 감을 좀 빠르게 끌어올려야 됐어가지고 그냥 문제 많이 푸는 방식으로 했었어. 하루에 몇 지문을 푼 거야? 거의 10지문? 10지문 넘게 풀었지. 와. 독서만 해도.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방식이 달라서 한 하루에 3, 4지문을 정말 꼼꼼하게 읽는 식으로 했는데 이것도 양치기가 먹히냐 먹히지 않느냐는 너무 사바사기 때문에 자기 스타일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국어에 들이는 시간은 커야 된다는 거는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 그 중에서 좋았던 콘텐츠 탑3. 이감상상 모의고사가 최고였고 강민철 우기분, 강민철 EBS 강의노트 딱 3개를 뽑을 것 같아. 이감상상모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이널 때 거기서 자체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한 지문들을 가지고 실무를 제작해서 보낸단 말이야. 내가 그때 풀었던 지문이 또 수능날 또 나왔어가지고 굉장히 큰 도움이 됐었고 그다음에 강민철 우기분 같은 경우는 2, 4 수능에서 좀 문학의 기조가 바뀌면서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따로 수강했었는데 강민철 선생님의 그 문학 수법이 그리고 뭐 풀이법이 굉장히 나랑 잘 맞았어가지고 이번에 큰 도움이 됐었어. 강민철 EBS 강의노트 엄매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EBS 수특에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기출들과 엮어서 설명해주는 그런 강좌인데 이걸 통해서 헷갈렸던 엄매 개념들을 다시 정립할 수 있어가지고 이번 수능에서 엄매를 잘 봤던 것 같아. 진짜 이감 모고는 진짜 고트. 제일 평가원과 선지를 파는 방식이 유사하다고 생각이 들었던 모의고사고 또 연계가 잘 돼 있어가지고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네 번째 질문. 하루에 국어 공부를 몇 시간 정도 했는지. 하루 적어도 3시간 하려고 노력했었고 좀 더 많이 해야겠다 싶을 때는 4시간까지 했었던 것 같아. 저도 마찬가지로 3시간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수능 때, 2사 수능 때 시간이 남았는지. 시간이 거의 안 남았던 것 같습니다. 나도 한 1분? 2분? 진짜 거의 딱 맞춰서 풀긴 했어. 그래서 마킹만 한 번 더 확인하고 넘길 그 정도의 시간밖에 안 남았었어.
난 막힘 확인도 못했어. 아, 애초에 1분이 남으면 수정이 안 그치. 되니까. 다음에 6번째 질문. 엄매와 화작 중에서 뭐를 고르는 게 좋을까요? 근데 잠깐만. 이거는 여기 영상이 있는데 내가 엄매 화작 가이드를 올렸는데 조회수가 3,000회밖에 안 나왔나? 그래가지고 아무튼 근데 저는 이거는 좀 다른 과목이랑 밸런스를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엄매가 공부량이 꽤 많기 때문에 다른 과목이랑 병행할 수 있는지를 보고 공부할 시간이 많으면 엄매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엄매를 선택했다고 해서 이제 무조건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맞아. 이제 또 엄매에서 한두 문제 틀리면은 화작이랑 다를 바가 없으니까 최대한 다 맞겠다는 생각으로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엄매를 틀리면 오히려 불리한 거야. 시간도 많이 썼는데. 맞아. 할 거면 확실히 하는 게 좋고. 다음에 7번째 질문. 기상 시간. 나는 기숙학원에 다녔어가지고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어났었는데 7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학습실 가서 앉아서 바로 국어 공부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 그래서 저도 일단 시간은 저는 6시 일어나는 게 목표긴 했는데 주로 6시 반에서 7시에 일어났던 것 같고 언제 일어나든 무조건 아침에 첫 국어 공부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국어는 아침에 푸는 거랑 낮에 푸는 거, 밤에 푸는 게 너무 느낌이 다르고 결국에 아침에 살짝 내가 덜 깼을 때 시험 느낌. 보는 거를 연습을 해야 돼서 그거는 아침 시간에 고정으로 국어 공부를 배치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8번째, 인강은 뭘 들었는지. 인강은 우기분 엄매, 전형태 엄매 개념 강의들, 그리고 전형태 EBS, 나BS라고 EBS 분석 강좌 있었는데 그걸 들었었어. 원래는 인강 없이 공부해야겠다 생각하고 혼자서 기출 분석하고 그랬었는데 평 보고 뭐 모의고사 보고 하다 보니까 내 부족한 점들이 많이 느껴지더라고. 이런 경우에는 뭐 자기가 인강을 듣든 안 듣든 필요한 강의가 있다면 찾아서 듣는 그런 모습이 중요한 것 같아. 저는 사실 김도훈 선생님 강의를 너무 재미있어 했어서 풀커를 타긴 했지만 이게 뭔가 내가 이걸 완강하고 말고의 의미를 둔다기보다는 내가 이 강의를 통해서 뭘 얻을 수 있는지를 잘 판단하고 좋은 콘텐츠를 취사 선택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9번째 질문. 국어는 재능인가? 많은 친구들이 재능 있는 사람만 잘 본다라고 하는데 이 3수능 때 3등급에서 1등급이 올라왔던 사람으로서 그래도 재능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라고 생각해. 사실 저는 약간 제가 재능이 있다고 생각해서 약간 재능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주변에서도 서울대생 동기들 중에 국어를 잘 본 사람들을 보면은 결국에 그 재능이라는 게 정말 타고난다기보다는 스스로 독해하는 태도를 얼마나 고민하고 내가 어디서 사고 방식을 바꿔야 더 나은 독해를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태도의 문제인 것 같아서 재능도 있으면 좋지만 글에 흥미를 붙이고 그 태도에 대해 고민을 하는 게 결국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10번째 질문. 이거랑 비슷한 맥락에서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읽었는지. 난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글 읽는 속도는 좀 빨랐었어. 그래서 그거는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 저도 중학교 때 막 1년에 50권 정도씩 읽긴 읽었었는데 책을 많이 읽는 거는 당연히 국어 공부에 도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텍스트에 그만큼 친숙하다는 거기 때문에. 그치만 지금 막 책을 읽어야 된다 그건 아니고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나는 고1, 2 친구들이 혹시 이 영상을 본다면 그래도 고1, 2면은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책 읽는 연습 같은 거라도 좀 해보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그다음에 11번째, 손가락 걸기를 했는지. 이번 수능 볼 땐 손가락 걸기를 하지 않았지만 그 손가락 걸기 자체가 나쁘다라고 생각하진 않고 시험 볼 때 시간이 부족하다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 연습은 해야 된다고 봐. 저도 이 연습이 중요하다는 거에 되게 동의를 하는 게 실무를 풀 때 수능장에서도 손가락 걸기를 할 거면 손가락 걸기 하고 수능장에서 할 깡따구가 없으면 실무 풀 때도 무조건 5번까지 확인해야 되는데 애들이 다 망하는 이유가 실무 풀 때는 2번이 답인 것 같으면 대충 2번이 답이겠지 하고 넘겨. 그치. 근데 그 다음에 수능 되면은 괜히 불안하니까 5번까지 선지 확인을 하다가 시간을 버리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내가 5번까지 확인하는 걸로 시간을 관리할지 찍는 걸로 관리를 할지는 실무를 풀 때 연습을 해둬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손가락 걸기를 아주 애용했습니다, 수능 때. 그리고 심지어 내 짝수영이어가지고 걸 수 있는 문제들은 거의 다 걸고 넘어갔어요, 저는. 12번째, 시간을 재고 국어 공부를 했는지. 초기에는 이제 기출문제 풀잖아. 기출문제 풀 때는 시간 안 재고 내가 이 지문을, 텍스트를 다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읽어보는 걸 목표로 했었고 실무나 이제 주간지 같은 걸 풀 때는 최대한 빠르게 풀고 정확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연습을 했었어.
저도 마찬가지로 기출을 풀 때는 그냥 내가 사고하는 거에 집중을 해야 돼서 시간 안 재고 풀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안 재고 푸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나도. 근데 실무부터는 이제 그 시험 운영을 어떻게 할지를 좀 고민해야 돼서 시간 재고 푸는 걸 추천합니다. 13번째 질문, 기출 분석법. 이것도 여기에 기출 분석법 영상이 있어서 저의 방법은 여기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고 오빠의 방법만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는 걸로. 먼저 문학부터. 평가원 문학 문제를 보면은 자주 출제되는 개념들이 되게 많이 있어. 그런 거 위주로 이제 그런 개념들은 확실하게 체득을 하고 평가원 선지, 오답 선지를 만드는 방법을 살펴보면은 만약 선지가 A, B, C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A와 C는 맞는데 B가 틀린다든지 이런 사소한 부분으로 요즘 변별하는 경우가 굉장히 늘어났단 말이야. 이런 거를 평소에도 끊어읽는 연습을 했어야 수능 시험장에 가서도 이 사소한 핀트를 잡아낼 수 있거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문학 기출은 문학을 읽고 거기 사용되는 개념들을 일단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전제하에 그 문학 선지의 정오를 구분하는 방법, 특히 이제 평가원이 어떻게 선지를 만드는가에 대한 연구라고 생각해.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 게 결국에 문학 작품은 내가 이거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평가원이 문제에서 제시하는 틀 안에서 그 문학을 해석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기를 좀 집중해서 읽는 습관을 들이면서 평가원이 이 작품을 어떤 관점에서 감상하도록 제안하고 있는지 어떻게 문제를 구성하는지 거기에 집중을 하면은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독서는 평가원 지문 기출 분석을 할 때는 평가원 지문을 읽고 지문이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는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이런 큰 구조를 익숙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문제가 좀 정형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 올바르지 않은 거 찾는 거, 뭐 그냥 내용상 일치 문제 이런 거 정도는 이게 이 지문 읽으면서 이런 부분에서 내용상 일치 문제를 낼 수 있겠다라는 정도의 예측까지 할 수 있으면은 기출 분석은 내가 생각할 때 충분하다고 느껴져. 그 글을 읽으면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 어떤 사고를 해야 할지에 중점을 두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문장이 있고 2문장이 있을 때 1에서 2로 넘어갈 때 어떤 생각을 해야지 이 지문을 이해할 수 있을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글을 다 읽고 났을 때 그 글의 전체적인 구조가 머릿속에 완벽하게 남아야지 분석을 잘 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보고, 그 다음에 저는 한 지문도 여러 번 보면서 지난번에는 내가 어떤 생각을 못했는데 이런 생각도 했으면 좋았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나도 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공감하는데 기출문제 처음 풀 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우리가 수능 시험장에서 만날 문제들은 다 처음 보는 지문들이잖아. 우리가 기출문제 분석한다 하면은 이제 뭐 2번, 3번 읽으면서 계속 익숙해진 상태로 한단 말이야. 처음 보는 지문과 그 익숙했던 지문 간의 그 괴리를 극복 못하고 시험장에서 무너진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 그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처음 볼 때부터 최대한 꼼꼼히 읽고 다 맞춰보려는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마지막으로 엄매는? 기출 분석한다고 하면은 그냥 다들 그냥 기출문제 한번 풀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기보다는 교육과정이 개편이 되면서 따로 이제 미니 모의고사처럼 볼 수 있게 분리가 되어 있잖아. 그래서 그 모의고사를 따로 뽑아가지고 직접 그냥 여러 가지 단원이 다 섞여 있는 걸 풀어보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생각해. 근데 이게 진짜 맞는 게 내가 단어 문제를 풀 땐 이게 단어 문제인 걸 맞아. 알고 의문 문제 풀 때는 의문 문제 푸는 걸 아는데 시험 지에는 그 형식이 아니라서 내가 딱 이 문제를 봤을 때 어떤 개념을 떠올려서 기계적으로 딱 풀 수 있을지를 완성하는 게 중요해서 그게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매 공부할 때 문제 풀 때 다들 이제 시간 안 재고 푸는 경우가 많잖아. 아무 생각 없이 평소에는 풀다가 시험장 가서는 이제 시간 관리를 해야 되는데 내가 엄매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 감을 못 잡고 무너지는 경우도 꽤 있더라고. 그래서 그거 연습하기 위해서라도 모의고사 형태로 뽑아서 푸는 게 나는 굉장히 좋다 생각해. 나도 마찬가지로 독서는 정말 실무 아닐 때 말고는 시간을 절대 안 쟀는데 엄매는 시간 재고 푸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문학 공부법. 문학 공부법. 아까 그 기출 분석과 좀 엮어서 얘기를 하자면 수능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문학 작품들을 되게 많이 접하잖아. EBS 수능 특강부터 해서 수능 완성, 그리고 관연도 기출들, 그리고 옛날 뭐 교육청 모의고사 같은 데서 나왔던 문학 작품들도 많이 읽는데 이런 문제 풀 때 이런 거는 안 나오겠자고 거르지 말고 그냥 다양하게 다 경험이라 생각하고 읽어보면서 문학 푸는 그런 본질적인 그 실력을 공감하는 실력이라 해야 될까? 그거를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 공부를 안 하면 모르는 개념들이 있잖아 보통. 그걸 이제 내신 공부를 안 했던 친구들이라면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 그냥 문제를 풀기보다는 먼저 문학 개념원 강의 같은 걸 듣고 이런 개념이 있구나 하는 걸
걸 알고 풀면은 좀 더 시간도 단축할 수 있고 돌아가지 않을 거라 생각해. 이게 문학이 수능장에서는 깔끔할 거란 믿음을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 이사수능 맞지. 문학만 봐도 진짜 지저분하고 치졸한 문제들의 끝판왕이기 때문에 지저분한 문제도 교훈이 있다는 걸 느끼면서 문학을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겠고 그리고 교육청 문학 세트도 한 번씩 풀어보면 맞지.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EBS 공부법. 나 같은 경우에는 반수를 해가지고 시간이 굉장히 부족했어서 전 작품을 보는 게 좋지만은 그냥 나는 선별해가지고 알아서 내가 선별해서 좀 보긴 했었거든. 사람마다 다른 게 나 같은 경우에는 멘탈 같은 부분이 좀 괜찮았어가지고 이런 거 선별해서 봤더라도 내가 모르는 작품이 나와도 좀 덜 흔들렸어서 괜찮았는데 자기가 멘탈이 약하다 싶으면은 모든 작품을 읽고 그래서 모든 작품을 풀어봐서 수능 시험장에서 어떤 작품이 연계되더라도 아 이건 내가 해봤다 이건 내가 풀어봤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 저는 사실 뭐 여러 번 말했지만 수능 직전에도 수능 특강을 그대로 정독을 한번 했고 독서를 정독을 했고 문학도 저는 문학 작품을 보는 게 약간 힐링이었어서 EBS 그러니까 공부하기 싫을 때 공부하기 싫을 때 EBS 문학 작품을 보는 게 힐링이었어서 정말 모든 작품을 꼼꼼하게 봤는데 이것도 내가 피지컬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이제 오빠처럼 조금 덜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웬만하면 사실 꼼꼼하게 보는 게 손에 될 것 없다고 맞지.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국어 공부 관련해서 정말 질문이 많은데 어느 정도 궁금증이 해소되셨길 바라고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해드릴 테니까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촬영에 협조해주신 동기분께 박수를 치고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